네, 안녕하세요.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BTC USDT 차트고요.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흐름의 차트입니다. 거기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박스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는 사실상 거래를 해서 바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거래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봉 차트가 아니고 일봉 차트라면 여기를 벗어나서 여기서 상승을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선물 차트나 아니면 무기한 선물에서 롱으로 잡을 때고요. 17,880 이 지점이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얘가 상승을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승세를 보일 때 MS 시그널선이 내려오고 이거를 돌파를 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 매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매물대 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돌파를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MS 시그널선을 한번 돌파를 시도를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1월 30일이 포함된 주까지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한 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S 시그널선을 터치해서 상승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하락 패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큰 횡보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횡보 구간으로 와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지를 받고 상승했는데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다시 밀어버리는 거죠. 얘가 위에서 매도세가 밀어버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올라왔다가 또 밀어버리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W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W자 만들어지고 이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뚫고 올라가게 되면 W자가 만들어져서 상승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패턴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움직임의 그런 흔적, 그거를 따지려면 반드시 지지와 저항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2달 차트에서 그린 새로운 매물대 지점인 16,542 이 지점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새로운 흐름으로 전환했던 16,428에서 16,542 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거죠. 16,428과 16,740을 돌파를 했을 때 단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MS 시그널선이 16,740 부분에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740으로 상승을 해서 지지를 받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 상승세로 여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7,115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7,115를 터치를 했을 때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되면 17,601 이 근처까지는 터치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115에 있는 이 지표는 HA 하이 지표로 급등선을 얘기합니다. HA 로우선과 MS 시그널선을 넘어서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단기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 HA 하이선을 돌파를 해서 이 위에 있게 되면 단기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 반대의 개념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해서 16,740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가 1차 매도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스토캐스틱 RSI를 설명드리면서 일단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보통 스토캐스틱 RSI를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예를 들으려고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매수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벗어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옵니다. 저의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이킨 IC 몸통 캔들 표시가 여기 돼 있습니다. 만약에 하이킨 IC 몸통 캔들이 하락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근처도 내려오지도 않고 한 반 정도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만큼 상승시키려고 하는 힘이 더 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행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좀 더 이렇게 올라오겠죠. 하이킨 IC 몸통 캔들 요 표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하락을 할 건가 상승할 건가,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좀 더 이렇게 상승해 있어야 된다. 오늘 캔들이 16,740 이상 올라오는지를 일단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내일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조 지표들입니다. 이거는 CCI9입니다. CCI9가 과매도 구간이나 과매수 구간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SI입니다. 그래서 RSI가 저는 3개의 지표를 같이 썼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원래는 50입니다. 그래서 50 지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횡보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도 0지점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으니까 하락에서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살짝 올라온 겁니다. 이제 좀 더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상승 강도가 세지겠죠. 그만큼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힘들이 일단 보이고 있다. 하지만 16,740이나 MS 시그널선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결국 하락하게 되니까 이거를 올라가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16,740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겠습니다. 부기한 선물 차트고요. 오늘 아이디어 차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올라오던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가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L2 지점은 사실상 여기인데 16,580이거든요. 16,580 밑으로 내려갔다가 상승을 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때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1차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봉 차트에 M 시그널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살짝 내려와서 일봉 차트에 5일선을 살짝 터치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진입했던 거는 L2에서 진입했던 롱 포지션은 거래 종료해 주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롱으로 공격적인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딱 올라왔을 때 여기서 1차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끌어올렸거든요. 공격적인 진입도 좋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매수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에서는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제 그러한 구간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일로 들어오고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거래를 하지 마시라는 건데,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숏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기서는 거래 종료하게끔 여기다 예약 주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제 롱으로 진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했다. 그럼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올라갔다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 나의 그 진입 가격이나 아니면 살짝 위에다가 거래 종료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손실이 적게끔 이제 만들면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으면 여기다가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해놓고 다시 올라올 때 여기서 다시 사고, 여기를 터치했을 때 여기서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격적인 매수가 돼야 돼요. 빠른 대응, 빠른 손절, 그런 게 하기 싫으면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 구간에서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다. 그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돌파 매매의 가장 기준은 이겁니다. 얘가 돌파를 해요. 그러면 얘가 돌파를 했다가 그냥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거는 포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다. 포기. 그리고 얘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돌파 매매입니다. 근데 보통인 경우는 얘를 돌파를 할 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사. 따라서 샀다가 얘가 다시 내려와. 그러면 하다 여기서 손절을 해. 손절을 하니까 날라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이 걸린다. 그래서 돌파 매매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딱 있으면 이 지점에다 예약 주문을 해서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꺾어지려고 할 때 여기서 무조건 여기서 매수한 거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 팔고 얘가 가격이 쭉 내려와서 어느 지점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예약 주문을 걸어서 했는데 밑으로 내려와.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돌파 매매에서 손절을 항상 잡아야 된다. 손절을 만약에 나는 못 잡겠어. 그러면 돌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디어 차트를 올리고 나서 두 선을 다시 여기서 1시간 차트에다가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 추가한 지점이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 지표를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지지와 저항선이. 근데 그 지지와 저항선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 기반 피보나치가 여기에 있죠. 어제 설명드린 거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은 하락 추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잡은 거고요. 이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상승하는 것에 두고 만들어 놨습니다. 상승을 했을 때 그 다음 상승이 88,000이다.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88,000은 뚫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의 큰 상승세가 올해에 있을지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해도 최소한 한 번은 상승장이 옵니다. 그 상승장이 진짜 상승장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반등이었는지는 지나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승장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이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다. 29K. 29K를 뚫고 상승할 때 상승장이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상승장이 계속 상승장으로 갈지는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 반. 그래서 47K. 47K를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지를 봐서 반등장이다, 상승장이다. 그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상승장이다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 29K를 뚫고 올라가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라고 모두 다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내려왔다가 이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상승장이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9K에서 상승장일 때 못 샀어. 그러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여기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저와 같이 여기서 L2에서 용으로 진입하셨으면 이 5일선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거래 종료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능하시면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